가서 항공지방에 가서 이렇게 무엇 어떤 숫자의라는 게 나오면 방정식을 세우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세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뭔진 모르겠어. 그 세제곱근을 x라고 한다 그러면 x를 세제곱했을 때 64가 나오는 걸 찾으세요. 이런 의미가 돼. 자, 뭔지는 몰라도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 나와야 돼요. 왜?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기억은 벌써 틀렸다는 걸 알죠? 왜?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물론 세제곱근에 4를 세제곱하면 64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64의 세제곱근이다라고 하면 3개를 얘기를 해야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은 어떻게 되느냐? 자, 64는 4의 세제곱이니까 좌변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까지 하면 x 빼기 4,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의 제곱인 16 이렇게 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두 근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기억은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마이너스 81의 여기서도 의라는 말이 보이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방정식을 세웁니다. 이제 4제곱근이니까 어떤 걸 4제곱하면 마이너스 81이 되니? 요거였어요. 그치? 근데 니은이 묻는 게 이 중 실수는 없다. 4제곱근 중에 실수가 몇 개 있니? 이거 찾는 내용이었단 말이지.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그래프 그리기로 했어요. 맞지? 좌변에 있는 x 4제곱은 누구처럼 그리면 돼요? 2차 함수처럼 그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축 대칭으로 아래로 볼록한 0,0을 지나는 이런 2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좌변에 있는 함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81은 뭐야? 상수함수지, 그지? 마이너스 81은 음수 쪽에 마이너스 81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어때요? 교점이 없지. 즉 같다라고 놓는 게 교점을 찾는 내용이니까 교점이 없다가 결론이야. 교점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4제곱근 중에 실수값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 됐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얘는 보자마자 맞아 틀려. 형아 많이 틀리니 디귿. 디귿은 맞아 틀려. 기억서 얘기했잖아. 무엇의라고 하면 세제곱근은 3개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하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틀려. 그치? 3개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 그 중에 실수는 마이너스 2니? 이러면 점검을 해봐야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방정식 한번 세워보자고요. 어떤 걸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나요? 이항하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8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x 더하기 2에다가 인수분해가 쭉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2의 제곱인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무엇의 제곱 세제곱근은 여기 있는 는 0을 만족하는 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는 누군가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2가 맞겠죠. 요거를 구분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real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요거도 니은처럼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요걸 풀어주는 거고요. 좌변이 세제곱이니까 이번에는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홀수 차수들은 전부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였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5라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5는 음수니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때 교점은 하나고요. 이게 실수가 되는구나. 맞죠? 그래서 하나가 존재한다.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거 표현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은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표현을 하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다음 케이스 이제 2번으로 가봅시다.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거듭 제곱근의 성질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풀어보신 분, 여기서 잘 안 풀렸던 거 있어요? 이거요. 여기 지금 필수에서 2번. 2번, 4번? 2번, 4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뭐 앞에 거는 앞에대로 할 건데 앞에 거부터 해볼까? 요거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럼 분자에 있는 루트 2는 어차피 더 간결하게 할 게 없으니까 분모에 있는 4제곱근 16이라는 걸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4제곱근 16인데 16은 2의 4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4제곱근인데 4제곱이니까 상쇄 시키고 2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 녀석 대신에 요 녀석 대신에 2라는 걸 이따가 쓸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괄호를 보면 세제곱근 3 빼기 1에다가 뒤에 세제곱근 9, 세제곱근 3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를 잠깐 보기 위해서 요 녀석 세제곱근 9라는 녀석을 세제곱근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3의 제곱으로 나타낼 건데 그거는 바깥으로 꺼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세제곱근 3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x라고 간단하게 바꿔놔 볼게요. 그러면 요 녀석은 아래쪽에 정리를 했지만 x를 제곱한 게 될 거고 요 녀석은 x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는 2분의 루트 2에다가 x 빼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곱한 녀석이 돼요. 괜찮지? 그러면 우변이 아니지. 뒤에 곱해져 있는 녀석은 뭐야 이거 전개하면 뭐야? 그렇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간단하게 전개가 되죠. 자, 이제 돌려주면 x가 세제곱은 3이었으니까 2분의 루트 2에다가 세제곱근 3이라는 녀석을 몇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빼기 1을 하래요. 이렇게 된다. 그럼 세제곱근 3을 세제곱하면 뭐야? 3이겠지, 그지? 그러면 3 빼기 1은 2겠지? 2 나누면 뭐겠니? 루트 2겠죠.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괜찮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봅시다. 4번은 이제 여기 앞에 보이니까 선생님이 빈 공간에다가 할게요. 제곱근 안을 보니 분자는 8의 10제곱 더하기 4의 10제곱이고 분모는 8의 4제곱 더하기 4의 10제곱입니다. 이거를 조정을 좀 하면 좋겠죠? 어떻게 조정할까요? 8도 4도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 밑을 2로 바꿔봅시다. 루트 안에다가 좀 크게 그릴게요. 루트 안에다가 자, 분자는 암산 좀 합시다. 8은 2의 세제곱이야. 그럼 2의 세제곱의 10제곱은 2의 30제곱. 4는 2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의 10제곱은 2의 20제곱.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12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22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요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아래 위로 2의 거듭 제곱들이 쭉쭉 들어있잖아, 그지? 공통되는 부분을 한번 묶어내 보도록 하지요. 약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잘 봐. 분자부터 30이랑 20제곱은 얼마나 차이 나냐면 10개 차이가 나요. 맞죠? 12랑 22도 10개 차이가 나요. 그치? 그러면 똑같은 개수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볼게. 위에는 한 10개만 공통으로 묶어내 볼게요. 그럼 어차피 10개 차이가 나겠죠? 20개 더하기 10개 이렇게. 밑에는요 10개 차이가 나는데 이게 뒤에 게 더 커 사실 그치?
2개만 꺼내볼까요? 이렇게 되면 순서를 좀 바꿀게요. 뒤에는 20개가 남고요. 앞에는 10개가 남아요. 10개 차이였으니까. 와, 이렇게 묶어내 보니 얘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약분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나눗셈까지 하면 루트 안에 이가 몇 개 남죠? 8개 남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곱근은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또 약분할 수 있겠죠. 약분하면 얼마 남아야 돼? 4 남아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은 2의 4제곱으로 결과가 나와야겠다. 괜찮죠? 나머지도 뭐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필수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계산해봐라. 자, 1번부터 볼게요. 얘네들을 보면 우리가 거듭 제곱근에서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여기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숫자들이 다 통일되어 있어야 루트라는 기호 안에서 곱하든지 나누든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 첫 번째 있는 녀석은 루트 안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2라는 녀석이 생략되어 있는 녀석이고 2,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다르지? 이거 통일시키면 어디다가 통일시키면 돼? 6에다가 통일시키는 게 좋겠죠? 그 말은 6에 통일시키려면 첫 번째 덩어리는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제곱근 성질에 따라 이거 전체를 세제곱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3을 6으로 만들려면 2를 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쪽에 거 전체를 제곱을 해야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6제곱근 안에서 나누고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괜찮지? 자, 그러면 곱하는 거는 첫 번째 있는 분자로 올라갈 A 세제곱의 세제곱, A 9제곱. 괜찮죠? B 3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나눗셈이니까 분모로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A의 8제곱, B의 4제곱.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니까 이거는 분자로 올라가서 A의 5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네, 요 구조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만 다시 정리. 6제곱근 안에 남는 거는 누가 있어요? A가 분자에는 총 9개, 5개, 14개가 있고 분모에는 8개가 있으니까 약분하면 A가 6개. 괜찮죠? B는 몇 개? 1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6제곱근이었으니까 6개 모이면 하나가 뿅 튀어나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A가 6개 모였으니까 A는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 B는 못 나가고 6제곱근 B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정리하자. 괜찮죠? 그래서 지금 1번 내용은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n이라는 값을 다 통일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2번 볼게요. 어때요? 얘도 하면 되긴 하겠지? 일단 뭔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세제곱근을 분자에도 적용하고 분모에도 적용하고 여기도 분자에도 적용하고 분모에도 적용하고 일단 해볼까?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는요. 3이 6제곱근 A 여기는 분모는 3, 4, 12제곱근 A가 되겠죠. 곱하기 뒤에 거는 12제곱근 A 밑에 거는 6제곱근 A 어때요? 서로 분모 분자 역수 관계니까 다 약분돼서 1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1.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이렇게 루트가 계속 지붕 겹쳐서 있으면 요거를 계산할 때요. 곱하기 기준으로 다 칸막이를 쳐서 따로따로 계산하도록 합시다. 요거는 표현해 두세요. 따로따로 계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요. 루트 A 그냥 쓸게요. 루트 A 곱하기 두 번째 거는 몇 제곱근이야? 또 몇 제곱근이에요? 지붕이 요 녀석도 영향을 주잖아. 다시
루트 2, 이 제곱근이라는 게 여기도 있고 4제곱근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몇 제곱근? 8제곱근. 네. 8제곱근 A 이렇게 됩니다. 토아야, 마지막은요? 이 지붕 몇 개짜리야? 그렇지. 그럼 제곱근도 있고 4제곱근도 있고 3제곱근도 있으니까 그렇지. 24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다시 얘기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제곱근 안에 4제곱근 A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제곱근 안에 네 제곱근이 먼저 있죠. 네 제곱근 안에 세 제곱근의 a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1번처럼 맞춰요. 어디다가 맞춰요? 24에 맞추면 되죠. 괜찮지? 그래서 얘는 24면은 얼마나 곱한 거야? 12를 곱한 거지. 앞에 2가 생략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a의 12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얘는 24에 맞추면 얼마 곱한 거야? 3 곱한 거니까 a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4에 그대로겠죠? 제곱. 따라서 24제곱근에 안쪽을 다 곱할 수가 있으니까 a가 몇 개? 17개. 이렇게. 괜찮죠? 네. 이런 내용을 띄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거듭제곱근의 계산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이걸로 앞으로 계산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좀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 오늘 지수 확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겠다.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하나만 더 다루고 가봅시다. A는 루트 5, B는 세제곱근 10, C는 6제곱근 120 이렇게 돼 있는데 크기 관계를 비교해보세요예요. 방법은 아래쪽 풀이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듭 제곱근의 숫자를 다 맞추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하던 거. 그러면 여기에 2가 생략돼 있으니까 A에 제곱근 2가 생략돼 있으니까 2, 3, 6을 통일시켜 줄 수 있는 게 6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게. 결국은 6제곱근, 6제곱근을 저거 루트 기호를 날려버리고 싶어. 그러면 쟤는 뭐 하면 돼요? 6제곱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셋 다 똑같이 6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도 6제곱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B도 6제곱을 해보고 그 다음에 C도 6제곱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결국은 다 양수들이기 때문에 거듭 제곱을 해서 크기 관계를 비교하면 그게 그대로 원래 크기 관계로 돌아온다. 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A 6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5라는 걸 6제곱 할 거야. 그러면 6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이니까 루트 5를 제곱한 걸 뭐 세제곱한다 이렇게 풀었어도 괜찮겠죠? 그럼 루트 5 제곱하면 5니까 얘는 5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로 돌아갈게요. B는 세제곱근 10이야. 세제곱근 10을 6제곱을 해보겠다는 얘기고 이제 위에 했던 것처럼 할 거니까 한 단계 생략할게요. 6은 3 곱하기 2니까 세제곱을 먼저 하면 10이 튀어나올 거고 그것의 제곱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C의 6제곱은 어때? 6제곱근이니까 얘는 그냥 12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5의 세제곱은 125고요.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크기 관계가 어떻게 돼요? A 6제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6제곱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이 B 6제곱 이렇게 크기 관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원래 크기도 어떻게 된다? ACB 크기 순으로 된다. 오케이?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아래쪽에 문제들은 더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17페이지로 와서 확장을 해 나가 봅시다. 지금 지수가 자연수일 때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나눗셈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정수 확장할 때 일어나는 내용인데 오늘 그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이라고 했네요. 자연수가 지수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1, 2, 3, 4, 5, 6, 7, 8 이런 애들이. 그런데 이거 확장하고 싶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수로 확장을 합니다.
자연수에서 정수로 이렇게 확장을 해요. 그럼 어떤 애들이 더 들어가게 되냐면 0이라는 애가 일단 들어가요. 그죠? 지수에 이제 0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기 시작해야 우리가 기존에 정리해놨던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를 보장할 수 있어.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여기서도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하자. 첫 번째는요. 어떤 밑을 0제곱하면 항상 1이라고 가정하자. 약속. 두 번째는요. 음의 정수가 지수로 올라가 있을 때 마이너스가 보이면 이건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 역수로 계산하자. 알겠죠? 이거를 n분의 1로 역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알았지?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에 전체를 분모로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면 되겠는데 자, 배경을 잘 알아들으는 게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A가 0이 아닐 때 지수를 정수를 넣을 수 있게 확장을 하게 되면요. 밑에 해당하는 A라는 값은요. 0은 이제 정의를 하지 않을 거야. 0을 제외해야 돼요. 자, 이전에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은요.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여기다 하나만 적고 갈게. 이때 밑은 제약이 없었어. 모든 실수들이 가능했거든. 그런데 지수를 정수로 확장하게 되면 밑은 0은 제외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수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그대로 잘 유지되더라. 그래서 아래쪽도 얘기한 것처럼 0의 0제곱, 0의 마이너스 1제곱, 0의 마이너스 2제곱 등등등등 밑을 0으로 하는 값들은 다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약이 발생하는 거야. 사실 법칙이라는 게 다 만족하면 좋은데 예외사항이 막 발생하니까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르려면 이런 제약들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처럼 예시 잠깐 보고 갈게요. 5의 0제곱은 밑이 어떻든 0제곱이면 1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음수인데 0제곱이면 1이야.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2제곱은요.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 역수를 취하기로 했으니까 3의 제곱분의 1, 그래서 9분의 1이야. 그 다음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요.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만 취하면 그냥 1제곱은 생략하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1이 분모로 그대로 들어가서 되니까 우리 최근에 배웠던 번분수 처리를 하면 2가 된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지만 그냥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옆에다 적어놓읍시다. 여기 특수한 경우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의 1제곱분의 1이니까 A분의 1 역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밑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다 라고 보세요. 그래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방금처럼 이렇게 역수치에서 분명히 갖다 놓지 말고 아래 위를 뒤집으면 돼요. 알겠지? 2분의 1을 뒤집으면 2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역시나 지수 법칙, 우리가 정리했던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의 합,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차, 그 다음에 지수의 지수는 지수의 곱, 분배, 이게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변함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지금 2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충분히 괜찮겠죠? 요거 하나만 증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정수로 확장이 됐을 때 지수 법칙이 왜 잘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같이 한번 적어 봅시다. 시작은 이렇게 해볼게요. 정수라고 했으니까 음의 정수 a의 마이너스 m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지? 자, 음의 정수의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때 m과 n은 자연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m과 n이 자연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은 음의 정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상황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마이너스는요, 역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a의 m 제곱분의 1과
a의 n제곱분의 1로 곱하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mn은 자연수였으니까 분모끼리 곱하면 분모가 어떻게 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연수니까. 그치? 이건 중학교 버전을 써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 곱하면 1이겠죠. 되나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역수가 취해져 있는 거니까 다시 돌릴 수 있지. 어떻게? a에 m 플러스 n 전체에 마이너스를 주면 이렇게 역수로 돌릴 수 있죠. 그리고 분자를 이렇게 표현하면, 자, 마이너스를 분배하면요, 마이너스 m 더하기 마이너스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보니까 밑이 같은 이 숫자를 곱해봤더니 지수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해지고 있어요. 확인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지수에 음의 정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수 법칙, 지금은 밑이 같은 숫자에 곱을 하고 있는데 지수끼리 더한다는 법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두 수의 곱만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눗셈도 그렇고 여기 거듭 제곱 지수의 지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배하는 것도 그렇고 다 성립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제일 큰 효과는 나눗셈을 이제 앞에서 뒤로 뺄 수 있다. 이거예요. 내용을 볼게. 그러면 자 이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제곱은 밑이 같은 숫자들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요. 즉 3 더하기 마이너스 5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은 역수 취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분의 1, 그게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5의 2제곱 나누기 5의 4제곱은요. 이제 앞에서 뒤로 빼는 거야. 그럼 2 빼기 4는 마이너스 2니까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이것도 제곱해서 역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해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고 역시나 역수 취해서 2의 10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2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이거를 분배하는 거였죠. 그래서 분배를 하나씩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적용하고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적용하고 그럼 2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뭐 각각 역수 취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버전까지 지수가 자연수가 되면 밑은 모든 실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지수 법칙 성립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를 음의 정수까지 확장하고 싶어요. 0도 넣어보고 싶고 음의 정수도 넣어보고 싶어. 그러면 지수 법칙이 잘 적용되려면, 잘 유지가 되려면 제약이 필요합니다. 그 제약이 뭐냐? 요거야. 밑은 이제 0은 넣을 수가 없어. 예요. 밑은 0을 넣을 수가 없어. 지금 정수까지 확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정수 다음에 더 큰 게 유리수겠죠, 그죠? 그래서 유리수 확장으로 가봅시다. 좀 내려갈게요. 유리수 확장. 지금 흐름을 보면 지수가 자연수였다가 정수였다가 이제 유리수로 오는 상황이에요. 정수에서 유리수로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즉 지수에 분수꼴도 막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지수 법칙이 잘 맞아떨어지려면 이런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봐. a의 n분의 n제곱에서 지수에 지금 이렇게 유리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유리수. 분수꼴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냐면 지수의 분모에 있는 거는 우리 앞서 배웠던 제곱근 앞으로 뺄 거고요. n제곱근으로.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것은 밑의 거듭제곱으로 놔둘 거야. 이 약속을 하면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더라. 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특히라고 적혀 있는데 얘도 그대로 가보면 사실 지수의 분모에 있는 거는 거듭 제곱근으로 앞으로 꺼내고 분자에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밑에 지수로 올려놓는 건데 1제곱은 생략하니까 그냥 A겠지.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걸 약속을 하면 우리는 지수를 분수꼴인 유리수까지 확장을 하면서도 지수 법칙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뒤에 증명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한 번만 더 여기서 증명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적어봐요. 이제 지수의 분수꼴이 들어갔을 때 지수 법칙이 만족하는지 미치 같은 두 수의 곱하기로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A에 P분의 Q라는 지수가 분수꼴로 들어가 있다. 곱하기 A에 마찬가지로 M분의 N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고 싶으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꼴이 나와야 되냐면 지수끼리 더하는 꼴이 나와야 돼. 맞지? 그래야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는 거니까. 결론은 성립한다인데 그래서 이때 P, Q, M, N은 자연수라고 할게요. 자연수? 아니야. 정수까지 가야 유리수니까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밑은 0이 아닌 녀석이긴 해요. 자, 그러면 방금 약속한 대로 모양을 바꿔볼게요. 첫 번째 거는 지수의 분모가 제곱근 앞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P제곱근 A의 Q제곱이라고 붙여줄 수가 있겠고 곱하기 두 번째 거는 M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붙여줄 수 있겠죠. 이거는 제곱근 아까 바꿀 수 있다 약속을 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계산할 때 앞에 있는 n제곱근이 다르면 이거 통일시켜 주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는 p고 하나는 m이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 맞춰주는 즉 p는 m을 곱해주고 m은 p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자. 는 p에다가요. 얘는 m 한번 곱해줄게. 그럼 거듭 제곱근이 m이 곱해졌으니까 지수에 m을 또 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qm 이렇게 되겠죠. qm 곱하기 그 다음에 m에다가는요. 이거 맞추기 위해서 p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m 곱하기 p를 할게요. 그러면 mp 거듭제곱근 안에 밑이 a의 n제곱인데요. n에다가 역시 p를 곱해놔야 돼요. p 제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거듭 제곱근에서 앞이 p 곱하기 m, pm 거듭 제곱근이니까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곱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pm이라고 그냥 쓸게요. pm 제곱근. 그럼 안에 것끼리 곱하면 되니까 미치 같은 숫자는 지수끼리 더할 수 있었죠. 그죠? 정수는 더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a의 qm 제곱 더하기 np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유리수로 확장하면서 우리가 약속했던 게 이것도 다시 지수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였어요. 그래서 A의 분모로 PM 들어가고 분자가 QM 더하기 NP 이렇게 됩니다. 증명 과정은 까먹어도 돼요, 사실. 그냥 확인만 하는 작업이니까. 자, 지수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트를 그려서 이렇게 하면 약분되죠. 남는 게 뭐야? P분의 Q지 더하기 그 다음에 하트를 이렇게 그리면 PP 약분되고 남는 게 뭐야? M분의 N이지. 그랬더니 어때요? 아까 우리가 원하던 모양 첫 번째 A의 P분의 Q제곱 곱하기 A의 N분의 N제곱을 해봤는데 미치 같은 A로 같은 두 숫자를 곱한 거니까 최종 결론이 그거 지수끼리 합으로 나왔죠. 그래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다 성립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챙길 거는 뭐냐? 잘 봐. 아까 자연수에서 정수로 지수를 확장하면서 0을 제외했습니다. 밑이 0이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돼야 된대.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보다 큰 것만 있어야 돼. 이제 음수는 넣지 못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확장을 하면 할수록 지수 법칙을 만족하게 하려면 제약이 자꾸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보면 지수가 자연수가 들어갈 때는 모든 실수가 밑으로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수로 확장을 하게 되면 밑이 0은 빠졌어야 돼. 유리수로 확장을 하게 되면 양수만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제곱근, 거듭 제곱근 계산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분수꼴로 고친다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아래쪽처럼 5의 3분의 2제곱은 세제곱근 5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고칠 수 있고, 뭐 다 그렇더라. 입니다. 그래서 루트 기호가 보이면 이거를 분수의 지수꼴로 고치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그래서 지수 법칙은 유리수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양수만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보셔야 돼. 알았지? 쭉쭉쭉쭉 커지더라. 다 맞더라. 다 성립하더라. 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실수까지 갈 건데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8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4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이거를 굳이 8제곱근 아니 2제곱근 4제곱근 이렇게 고치지 마시고 지수법칙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밑을 보니까 8, 4, 2 이거 전부 2의 거듭적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그래서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2분의 1제곱 보고 갈게요. 세제곱에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수의 지수는 곱한다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2분의 1 두 번째 거는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다 계산을 해요. 그게 다시 한번 적어볼까? 얘는 2의 2분의 3제곱 얘는 2의 2분의 1제곱 얘는 뭐 그대로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밑이 다 똑같으니까 지수끼리는 더해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이 말로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빼기 2 지수끼리 그렇게 더했어요. 그랬더니 지수가 0이잖아. 그럼 2의 0제곱은 밑이 어떤 값이든 0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1 이렇게 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듭 제곱근이 보이면 이거 다 분수로 고쳐서 해결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4번 정리하고 표 하나만 그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유리수보다 더 큰 범위를 갖는 게 이제 실수인데 실수는 방금 했던 유리수도 포함하고요. 루트 2, 루트 3 같은 무리수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지수에 이제 무리수도 들어갈 수 있어. 그 얘기야. 그래서 이 마지막이야.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이 된다면 다행히도 얘네들은요. 유리수의 조건과 동일해요. 밑이 양수만 들어가면 돼. 즉 유리수 조건과 같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수 조건과 같다. 그러면 아래쪽처럼 지수 법칙이 모두 성립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지수 법칙은 다 동일합니다. 표 하나만 그리고 넘어갈게요. 여기다가 표 하나 그리고 보충 학습 하나 하고 갈게. 표는 여기 중간쯤에 그리겠습니다. 뭘 그릴 거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 밑의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A의 m제곱이라는 지수 형태를 볼 건데 m의 범위에 따라 밑이 가지는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도 있고 유형 문제도 있고 이거를 알아둬야 정확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범위가 자연수였죠. 그럼 지수에 자연수를 넣을 수 있다는 거는 밑은 모든 실수가 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을 하게 되면요. 이제 0과 음의 정수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때 뭘 제외한다고? 0을 제외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A는 0을 제외합니다. 제외한 모든 실수. 자, 정수에서 유리수 또는 실수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밑은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 그 표를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와, 이건 이거지라고 바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 놔두면 우리 마플 시너지 문제집에 이거 있거든. 그래서 이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아래쪽에 식변형 이거 봅시다. 여기는 보충학습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유형 문제들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x의 a제곱과 y의 b제곱이 같다라고 나오면 이제 우리는 지수에 실수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 실수까지 다 집어넣으려면 밑이 아까 양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제를 밑 x, y를 전부 양수로 넣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수를 내 마음대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나 x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수에 있는 a를 없애보고 싶잖아. a를 없애려면 뭘 하면 돼? a분의 1이라는 걸 곱해가지고 약분을 시켜주면 되죠. 아하. 그러니까 뭐 여기 있네. 요거 설명하고 갈게. a의 x제곱은 y의 b제곱에서 지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은 거듭제곱을 적용하는 거예요. 몇 제곱을? 나는 a를 없애고 싶은 거니까 a분의 1제곱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a 곱하기 a분의 1이 지수 법칙이니까 사라지고 1. 그래서 x만 남고요. 우변은 y의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y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y 구해볼까? a의 x의 a제곱과 y의 b제곱이 같을 때 이제 y는 이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양변을 몇 제곱 하면 돼? 뭐야? 여기와 여기를 몇 제곱씩 해주면 돼요? b를 약분하는 b분의 1제곱을 해주면 지수의 지수는 곱하게 되잖아. 그래서 b와 b분의 1이 약분이 되겠지. 따라서 x에 a와 b분의 1 곱하면 b분의 a 제곱이 될 거고요. 이게 y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지수를 보고 우리가 양변을 같은 거듭 제곱을 적용하면 왔다 갔다 우리 모양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이건 별표 하나 쳐놓고 갑시다. A의 X제곱과 B의 Y제곱과 C의 Z제곱이 모조리 K라는 어떤 값이랑 같더래요. 같더래. 그랬을 때 우리는 짝꿍을요. A, B, C를 짝꿍을 가져가지 말고 A와 K, B와 K, C와 K 이렇게 짝꿍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구조니? 한번 볼게요. A의 이게 맞나? X제곱이 K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 방금 했던 것처럼 난 여기서 A 구하고 싶어. A 구하고 싶어. 양변을 몇 제곱 하면 돼요? X분의 1 제곱을 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K의 X분의 1 제곱이야. 같은 방법으로 B의 Y제곱도 K라고 한다 그러면 B는 K의 Y분의 1제곱이 되겠지? C의 Z제곱이 K라고 한다 그러면 C도 K의 Z분의 1제곱이 되겠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X분의 1, Z분의 1, Y분의 1 얘네들이 지수에 지금 들어있는 애들이잖아. 얘네들이 합해지게 만들려면 이 숫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에 있는 애들이 합해지길 원해. 지수에 있는 애들이 합해지길 원해. 그럼 이 세 숫자는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말한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잖아요. 가만히 보니 걔네들이 지수에 다 들어있어. 더 해야 된대. 그러면 K X분의 1이라는 X분의 1제곱과 K Y분의 1제곱과 K Z분의 1제곱 이 세 숫자를 어떤 연산을 하면 지수끼리 더하게 되는
뭐 아는 눈치야? 네. 어, 곱하면 되죠. 곱하면 밑이 k로 일정하니까 통일되어 있으니까 지수의 합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니? 그래서 곱하면 뭐 좌변은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될 거고요. 우변은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할 건데 이제 유형 문제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제 값들이 주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값으로 도출할 수 있겠죠. 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주의할 거 하나 적어놨는데 그것만 보고 갈게요. 예제입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야. 그러면 지수 법칙에 따라 지수의 지수는 곱해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그치? 그런데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지금 유리수란 말이에요. 2분의 1이 분수니까 유리수잖아. 유리수가 지수에 들어가 있을 때 지수 법칙이 지금 쓰려는 게 지수 법칙인데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밑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 뭐였니? 양수라는 한정이 돼 있었지. 근데 마이너스 2가 양수니? 안 되죠. 이 상태로는 안 돼. 이 상태로는 2 곱하기 2분의 1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따라서 뭐부터 처리해? 요거부터 양수로 만드는 처리를 해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그것을 2분의 1 제곱. 요거로 처리를 해야 돼요. 괜찮지? 이렇게 되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것의 2분의 1 제곱이면 이번에는 문제가 없죠. 지수에 2분의 1이 있어서 유리수범인데 얘네들을 곱하려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밑이 양수일 텐데 밑이 양수잖아, 그치? 이거는 가능하더라.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 이 결과는 2 이렇게 나와야 해요. 그냥 무턱대고 지수끼리 곱해서 날려버리고 밑을 꺼낸다? 그러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표를 그렸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거 구분 잘 하시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에요.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는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0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랑은 여기 예제 문제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뭐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1번 한번 해볼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입니다. 1번 4의 3분의 2제곱 나누기 24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18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거듭 제곱으로 다 나타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괜찮죠? 그러면 하나씩 표현해 볼게요. 4는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2의 제곱과 3분의 2제곱은 지수 법칙에 따라 3분의 4제곱이 되겠죠. 이거를 한 번에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 24는요. 뭐 곱하기 뭐지? 8 곱하기 3이지. 왜 8로 했을까요? 2의 세제곱으로 만들려고. 암산을 좀 해볼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인데 거기에 3분의 1제곱을 적용할 거야. 너무 좀 그런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24인데 그것에 3분의 1제곱을 적용할 거야. 그럼 분배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럼 지수 법칙에 따라 2의 3제곱 곱하기 3분의 1제곱이니까 뭐 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18은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요. 그곳에 3분의 2제곱이야. 그럼 정리를 하면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2를 곱하면 3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나눗셈을 분모로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지? 나누면 지수끼리 빼기로 했어요. 맞지? 그러면 나눗셈 대상이 요 녀석들이니까 밑이 같은 애들을 계산할 때 지수끼리 빼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가죠. 그래서 밑을 보니까 2, 3밖에 없어. 2부터 계산할게요. 2에 맨 앞에 있는 3분의 4에다가 두 번째 덩어리는 나누기 2의 1제곱이니까 빼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 B에 보면 3분의 2가 있으니까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밑이 3인 녀석은 나눗셈이 있으니까 나누기 3의 3분의 1제곱은 빼기 3분의 1 지수로 올려놓으면 되겠고 뒤에 3분의 4가 곱해지고 있으니까 더하기 3분의 4 지수로 더하면 되겠군.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계산합시다. 2의 지수는요. 3분의 4와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6, 3분의 6은 2, 2 빼기 1은 1. 그래서 2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 3분의 3, 1. 3의 1제곱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 오케이.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지수에 유리수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밑이 양수인지 먼저 확인하고 125분의 27은 양수네. 그러면 지수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 적용부터 하면 이게 지수의 지수니까 곱해야겠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오케이. 그러면 또 정리를 해보는 거야. 125는 5의 세제곱이죠. 27은 3의 세제곱이었어요. 그거 전체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야. 요거부터 해결하고 뒤에 거 곱할게요. 자, 지수에 음수가 있습니다. 음수는 어떻게 하기로? 음수 어떻게 하기로? 역수하기로. 역수하기로 했으니까 3의 3제곱, 5의 3제곱 뒤집어 놓고 몇 제곱 하면 돼요? 2분의 1제곱 하면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따로따로 적어 본다 그러면 2분의 1을 분배하면 되니까 2분의 3제곱,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뭐 3분의 5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해도 돼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분의 27의 2분의 1제곱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5분의 27은 3의 세제곱이에요. 그것의 2분의 1제곱이야. 따라서 5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앞서서 계산한 건 요거고요. 뒤에 계산한 건 요거야. 둘을 우리 곱해야 돼. 그럼 분모 문제에 서로 있는 거는 약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3의 2분의 3제곱은 분모 분자 약분이 다 되겠네. 요거. 따라서 곱했을 때 남아있는 녀석은요. 5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분의 1인데 이거는 결국은 나눗셈이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수끼리 빼면 돼. 그래서 5의 2분의 3제곱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5의 2분의 2, 2분의 1은 1이니까 5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귀찮지만 해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이제 지수에 루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리수, 즉 실수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밑을 보니까 5, 2, 4 이거 전부 양수니까 괜찮죠? 그래서 지수 법칙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나눗셈은 일단 분수로 고쳐놔 볼게요. 얘는 2의 루트 6제곱분의 5의 루트 2제곱이고요. 그것에 루트 2제곱을 하란 얘기.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루트 3제곱이면 2 루트 3이라고 지수를 쓸 수 있겠죠. 됐죠? 정리. 자, 그러면 우리 지수 법칙 분배할 수 있겠다. 분자는요, 5의 루트 2의 루트 2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루트 2의 제곱이라서 2. 그래서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요, 어때요? 루트 6 곱하기 루트 2를 해야 되니까 얼마야? 루트 12 또는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의 2 루트 3제곱이 되겠다. 거기에다가 2의 2 루트 3제곱을 곱해놨는데 어때요? 분모랑 모양이 똑같지? 이렇게 약분해 줄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5의 제곱인 25로 결론이 난다. 입니다.
자, 이런 계산은 사실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뭐 한두 문제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 유형 문제들로 가는 건데, 아래쪽 필수 예제 6번 한번 보죠. 6번에 1번이든 2번이든 아래쪽 풀이대로 하셔도 좋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 아까처럼 곱하기 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다 끊어서 따로따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표현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같은 경우 그 맨 바깥쪽에 있는 제곱근의 루트 모양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봐봐. 여기 있는 2도 커버하고요. 여기 세제곱근 4도 포함하고요. 네제곱근 8까지 커버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한번 자르고요. 여기 한번 자를 거야. 지붕이 있는 만큼 정리하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루트 2니까 이거를 2의 2분의 1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죠. 아까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요. 앞에 제곱근과 세제곱근이 같이 있어요. 그럼 몇 제곱근이 되지? 6제곱근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4의 6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마지막이에요. 요 녀석은요. 중간에 있는 세제곱근 4의 세제곱근은 여기 8에 영향을 못 끼쳤어요. 그래서 지붕이 있는 것만 보면 맨 앞에 있는 제곱근과 맨 뒤에 있는 네제곱근 이거 두 개야. 그러면 4이 8제곱근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8의 8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끊어서 각각 지수를 분수꼴로 고쳐놓은 다음 그것을 계산하는 게 좋겠다. 이게 좀 더 덜 헷갈린다. 입니다. 자, 이거 밑을 보니 다 어때요? 2의 거듭제곱들이지, 그지? 그래서 정리하자. 요거 다 이제 곱하기로 연결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6분의 2제곱, 3분의 1제곱이겠지? 8은 2의 3제곱이니까 8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밑이 다 똑같으니까요. 통분. 왜냐하면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그래서 2의 통분을 얼마로 하면 돼요? 2, 3, 8을 통분하면 24로 통분하면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2는 분자가 12가 될 거고 분모 3은 8이 될 거고 8은 3을 곱하면 되니까 9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2에 24분의 29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니까 이게 2의 k제곱이더라. 어머나 k가 얼마야? 24분의 29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래쪽 풀이처럼 해도 되는데 이거 거듭제곱 계산하기가 조금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끊어서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거. 끊어서 해라 였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끊고요. 여기 하나 끊고요. 뒤에 거는 한꺼번에 계산하고요.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 승우,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A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요거는? 옳지. 요거는? 좋아요. 요거는? 옳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곱하라는 얘기야.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밑이 다 똑같으니까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끼리 더할 거야. 지수끼리 더하는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8로 통분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은 4, 4분의 1은 2, 8분의 1은 1, 1 이렇게 되겠네요. 얼마야? 8이죠. 분자가. 그럼 8분의 8은 1이니까 얘는 A의 1제곱이야. K 얼마? 1 이렇게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뭐야, 됐니?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제 6번 같은 경우는 잘 해두세요. 이게 어려운 유형이 아니니까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필수예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관계식이 있을 때 우리가 지수를 우리 마음대로 이제 지수 법칙에 맞춰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러면 2의 6제곱은 A고 3의 5제곱은 B라고 했는데 1번 봐봐. 6의 11제곱을 구해보래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여기서 볼 거는요. 미친 6이라는 녀석이 2와 3으로 어떻게 표현되냐 이거를 찾아보란 얘기야. 6은 2 곱하기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2 곱하기 3의 11제곱을 AB로 표현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2는 얼마고 3은 얼마고 요것만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했듯이 바로 찾아보자고요. 여기서 2를 찾으려면 6만 약분해주면 돼요. 어떻게 약분해? 6분의 1 제곱을 양변에 해주면 되지. 따라서 2는 A의 6분의 1 제곱이야.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3은 B의 5분의 1 제곱이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괜찮나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이 자리에는 A의 6분의 1 제곱을 넣고요. 3 자리에는 B의 5분의 1 제곱을 넣어서 그거 11제곱 하자. 오케이? 응? 그래서 끝이에요. 지수의 지수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6분의 11제곱 B의 5분의 11제곱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8 같은 경우는 이것만 풀어서 쓰면 되겠죠. 18이라는 거는 2 곱하기 9, 9는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전체의 5제곱이라고 보면 얘는 2의 5제곱에다가 3의 몇 제곱? 10제곱, 10제곱. 그러면 2, 3을 다시 때려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에 적용해보자인데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듭 제곱의 모양을 보고 이게 같은 덩어리구나 아니면 제곱한 경우구나 세제곱한 경우구나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1번 같은 경우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나누기 a 3분의 1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인데 잘 봐. 3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 세제곱을 하면 지수가 1이 되지. 3분의 1제곱이라는 것을 세제곱하면 지수 법칙에 따라 지수끼리 곱해서 a의 1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뭐 같은 내용으로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세제곱하면 뭐가 돼?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지. 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얘를 a의 3분의 1제곱을 3번 곱한 걸로 얘를 b의 마이너스 3분의 1을 3번 곱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구조가. 괜찮지? 그래서 살짝 보기 쉽게 바꿔볼게요. 요 녀석, 즉 여기 들어있는 이걸로 할게. 요 녀석을 뭐 x 이렇게 바꿔보고요. 요 녀석을 y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 구조는 오른쪽에 써볼게요. 앞에 a의 3분의 1제곱을 x라고 뒀는데 x를 세제곱한 것 더하기 y를 세제곱한 것에서 나누기 x 더하기 y 요거 하란 얘기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야. 네.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나눗셈은 분모로 가져다 놓을게요. x 더하기 y는 분모로 가져다 놓고 분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인수분해가 x 더하기 y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고 보니 x 더하기 y가 똑같은 덩어리라 약분이 가능하겠죠. 괜찮지? 그래서 이제 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x가 뭐였냐면 a의 3분의 1제곱이었으니까 a의 3분의 1제곱의 제곱 빼기
a의 3분의 1, b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b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모양이 있었구나 이렇게 모양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계산을 하면 되니까. 알겠죠? 어,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지수 법칙에 따라 3분의 2제곱 빼기 요거는 그대로 그냥 곱해 놓기만 하면 되겠죠. 더 계산을 못해.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지수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치환을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양 자체를 잘 보면서 전개를 해 나가 봅시다. 2번 볼게요. 자, x의 4분의 1제곱과 y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있어요. 모양이 똑같은 게 뒤에 또 나오는데 얘네 둘의 차이는 합과 차야. 이게 뭐야? 똑같은 덩어리가 두 개가 있을 때 합차는 전개가 어떻게 되죠? 합차 공식에 따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두 개를 바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얘는 앞에 거가 4분의 1제곱이에요. 요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 y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의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오케이? 치환 안 하고 그냥 했어요. 모양이 똑같아서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놈은요 지수 법칙에 따라 4분의 1 곱하기 2는 2분의 1 y의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남았네요. 그죠? 또 보자. 요 녀석이랑 방금 계산한 요 녀석이랑 얘를 또 곱해야 돼요. 그런데 모양이 또 어때? x의 2분의 1제곱과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똑같고 부호가 합차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뭐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암산을 좀 할게요. 앞에 거는 x의 2분의 1제곱인데 그거 제곱하면 x가 되겠죠. 빼기 뒤에 거 제곱할 건데요. 뒤에 거는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야. 제곱하면 y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끝! 이 정도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으로 가봅시다. 이제 계속 이런 형태로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만들면서 곱셈 공식 반영해보고 이런 구조로 계속 나올 거예요. 필수 예제 9번 봅시다. 이렇게 생겼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이건 이제 곱셈 공식 변형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 1번 봐봐.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x라는 거는 지수가 1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위의 힌트에서 x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x의 1제곱이 되거든. 아, 그래서 이 녀석은 제곱해서 꺼내는 녀석이었구나. 즉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는지를 볼게요. 요거 전개한다라고 했으면 앞에 거 제곱하면 요거, 뒤에 거 제곱하면 요거, 그리고 곱한 것의 2배가 되겠지, 그지? 더하기 2배, 얘네들 곱할 거예요. x 2분의 1제곱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은 미치 같은 지수고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야겠지? 얼마야? 더하면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0이죠. x의 0제곱은 얼마니? 1이지. 더 간단하게 보면 x의 2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역수라고 했잖아요. 역수끼리 곱하면 뭐가 돼? 1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분 구조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가 더 튀어나와. 아, 그러니까 여기는 빼기 2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같은 식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제곱만 구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 있는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빼기 7 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2번은 어떻게 구하면 돼? 1번의 거를 제곱하면 되겠죠. 그쵸? 1제곱을 제곱하면 2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해서 빼기 2를 하는 구조가 되겠구나. 그럼 1번이 7이니까 얘는 7의 제곱 빼기 2를 구하는 거였구나.
47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이 조금 전에 6번 다루던 내용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뭐냐면 2분의 3제곱을 그냥 나타낼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가진 힌트가 2분의 1제곱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x의 2분의 1제곱을 세제곱하면 2분의 3제곱인 거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란 말이지. 괜찮나요? 마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꼴을 구하라는 얘기랑 같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진짜 바꿔볼게요. 요노말을 a로 바꾸고 요노말을 b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3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도 a로 바꾸면 a 세제곱이고 b로 바꾸면 b 세제곱입니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와,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빼기 3ab a 더하기 b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을 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문제에서 a 더하기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때려 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3의 세제곱이고요. 빼기 3배가 있고 a, b를 다시 돌려줄게요. a는 x의 2분의 1제곱이었고 b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었어요. 아까 하던 거네. 얼마? 1. 에다가 a 더하기 b는 3이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따라서 요 놈은 1이니까 생략하면 3의 세제곱에서 9를 뺀게 되겠죠. 괜찮나요? 얼마야? 27에서 9 빼면 18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유형만 더 다루고 마무리할게요. 필수예제 10번은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 세제곱을 하면 a 세제곱을 하게 될 건데 그거 구해가지고 때려 넣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지수가 유리수다 보니까 세제곱하는 건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쌤이랑 할 거는 필수예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의 2x제곱이 5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게 제곱 2x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를 루트를 씌워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를 만들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1번, 2번에 주어진 식들이 전부 분수식이니까 분수식의 값만 안 바뀌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같은 것을 곱하거나 같은 것을 나눠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봐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가